안녕하십니까. 네, 공연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이벤트가 많았죠. 많았죠? 많았죠. 대표적으로 우리 YTN배를 볼 수가 있는데, 클린업 조이하고 샵노코가 압도적이었죠. 뭐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경주를 앞두고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거는 너무 빠른 경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경주에서 언급을 안 했던 거는 뭐 할 얘기도 사실 없었던 건데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조이는 강하구나. 조이는 강하구나. 한번 그 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무난하게 갔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그 예상한 대로 네. 위너레드가 가고 위너레드가 너무 많이 팔린 거야 마지막에. 뭐 위너레드가 얼마나 고마운지. 네. 조이가 요새는 출발도 빠른 데다가 바로 붙어가지고 네. 그랑프리 때도 깜짝 놀라게 막 그 갑자기 외곽에서 선행을 설쳐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죠. 원래 처음에는 그냥 맨 뒤에 있다가 그냥 무빙 떴는데 사거리 직전에서 무빙 떴는데 좀 약간 출발 압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고쳐지면서 아주 그냥 이제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선행 강탈이에요. 전투, 말이 안 하고 전투 아예. 이제. 약점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말 상태는 지난번보다는 예시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막 때깔이 좋지는 않더라고 사실. 그래서 좀 살짝 걱정도 했고 또 조교 보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하길래 내심 좀 빠져라.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어지는데 네. 반대편 직선에 와가지고 샤노크가 초반에는 한 중하위권에 있다가 여기서 외곽으로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를 탈취해버렸는데 네. 조이도 거기서 천천히 안 가고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죠. 같이 옆에서 바로 또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따라가 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맞짱 떠버리네 같이. 그럼요. 페로비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지막 곡선 중반쯤 와서는 이미 승부는 두 마리 싸움으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제 곡선지로 이제 사코너 지나서 이제 직선지로 딱 쓰니까 벌써 5마신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좀 마신 차이는 적었지만 예전에 그 미스터 파크하고 당들패하고 그때 그게 한 20마신 이상 그 경주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약간 비슷했어요. 그 경주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마하면서 본 가장 인상 깊었던 경주가 지금 꾸님이 말씀하신 그 미스터 파커 당대울패 두 마리의 독주 경주 20마신 차이 났죠 아마. 이것도 뭐 한 11마신 차이. 그러니까 200m 정도 남았을 때만 해도 이거 참노코가 이기는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쌍으로 샀다면서요? 참노크를 쌍으로. 아니 1.9배 살 수는 없잖아. 1.9배를. 꾸님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샴로커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말 중에 하나 아닌가요? 뭐 그 항상 좀 약간 장거리 경주 나오면 정말 센 말인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이 경주를 보면은 조이는 역시 세구나 그거 느꼈고 샴로커는 조이라는 큰 산을 아직은 못 넘었지만 역시 서울의 그 차세대 강자로 입지를 굳히지 않았나. 올해 대통령까지도 얘가 권장할까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씩 뭔가 좀 클린업 조이가. 물론 외산마라 대통령배는 못 나오겠지만. 그쵸. 외산마라. 그렇지만 올해 그랑프리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그랑프리가 아마 고별무대가 되지 않으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명마들은 내년에 은퇴할지 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뛰면은 오래 같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상태는 참 좋아서 너무 정말 이마방 저마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도 참 사연이 있는 말이죠. 클린업 조이도 마방도 옮겨 다니고 하면서 참.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았어 이게. 클린업 조이하고 클린업 천하고 3차 들어왔잖아요. 원래 둘이 같은 마방에 있었죠. 그렇죠. 같은 마방에 있었고 마주도 같은 마주죠. 민영근 마주고. 네. 이렇게 들어왔고 이번에 YTN배는 두 명이 다 해먹었죠. 마주가 1등 3등하고 같은 조교사가 1, 2등하고. 송문길 조교사가. 송문길 조교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터뷰 때. 샴노코하고 클린업 조이하고 동창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1, 2등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짜고 해도 동착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그 코차를 맞춰? 짜면 동착 안 될 거예요. 아니 나는 무빙 딱 뜨면서 앞선 나갈 때 용근이가 들어다가
진짜 동작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역시 동착이라는 게 페로비치가 진짜 이거는 동착이라고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이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힘든 거지. 그렇죠. 네. 확실히 김원근 기수도 확실히 잘 타는 기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 특히 문세영 기수가 싱가포르 가고 나서 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이제 뭐 거의 왕노릇하게 생겼어요. 더더구나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세르비아로 다시 가잖아요. 뭐 아마 기수 그 비자 문제인가? 그 아니면 기승 횟수 채워야 되니까 자기 기수 면허 계속 유지하려면 기승 횟수 채우기 위해서 세르비아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영군이가 또 우리 영가리가 되겠네. 예? 영가리가. 이찬호 기수가 지난번에 그 면허 취소가 당했죠. 다시 저기 그 재판에 그 해서 승소를 해서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아. 네, 이찬호 기수가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유승환 기수가 부상해서 지난주부터 네. 복귀해서 타는데 말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부상해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도. 굉장히 의욕적이더라고요. 네, 의욕적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타고 그리고 이제 송재철 기수가 100승을 달성을 해서 참 아주 열심히 한 기수들이 많아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뭐 한국 기수들이 더욱더 선전해줬으면 바라겠고요. 지난주 우리 그 퀴즈 있었죠. 네, 네, 정답이 뭐였죠?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 벌써 미스터 파크 사랑과 꿈 명찰을 가. 전돌부입니다. 예. 그 당첨하신 분들 게시판에 글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방송이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청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좀 해주시고 또 가끔씩 저희가 문자로도 홍보할 텐데 복면망에서 문자 오면 이거 뭐지?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내용 많이 담아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SBS 스포츠배 한일 교류전 경마 한일 교류전 그것을 우리가 오늘 그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준비한 경기 뚝선배. 뚝선배죠. 다음 주에 대상조 다음 주 2개. 대상 경주 2개. 우리가 이번에 정말 꼭 적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적중을 해서 야, 이번 주 일요일에 아주 재밌는 경마일이네요. 네. 한일 교류전. 대상 경주 2개나 있고 외국말도 와서 뛰고요. 네, 우리 교류전의 정답자를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또 당근을 또 서비스로 네. 좀 우리 복면망에서 드린다고 하죠. 몇 개씩 드리나요? 다음 주 그러니까 대상조 2개가 있는데 그 대상조 우승마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우승마가 누가 될지 참여하는 건데 참여만 해도 당근 10개를 드리고 참여만 해도 그리고 정답 맞춰도 10개 주는 네, 거죠. 참여만 하면 10개 주고 그리고 정답 맞추면 하나 맞추면 10개 더 2개 다 맞추면 20개 더 해서 최대 30개까지 오, 좋네요. 그걸 그러니까 이번 주 대상조 우승마가 누가 될지를 그 SBS배 또 뚝선배 우승마 중에서 한 마리씩만 네. 올려주시면 거기에 참여만 해도 10개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개 대상 경주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일 교류전, SBS 한일 교류전하고 그다음에 뚝선배 일요일날 2경주 있죠? 몇 경주인가요? 그때가 일요일날 8경주 8경주, 9경주. 아니 나는 이번 주에 SBS배만 있는 것 같더니 보니까 뚝선배도 많아요. 하더라고. 뚝선배도. 토요일도 3개나 있어요. 예, 이번 주 일요일 진짜 재밌는 경마일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건 꼭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 SBS 스프린터부터 한번 보죠. 한일 교류전인데 부산에서 3마리, 그다음에 일본에서 2마리, 그리고 서울에서 8마리 이렇게 출전하고 있네요. 부산에서는 석세스 스토리, 페르드노 포모로의 돌아온 포경선, 서울에서도 최강자를 비롯해서 올웨이즈 위너, 최강실러, 다이나믹 질주, 베스트 가이, 원더볼트, 파랑주의보까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파티 드레스하고 키모나발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키모나발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했어요 제가. 5등 했다고 5등 그러는데 했나요? 네. 작년에도 별로 관심도 없었단 말인데 네. 올해 또 나왔는데 이제 작년에도 나이가 많아갔는데 맞아요. 지금 또 많았어. 8살이 돼버렸어. 한 살 더 많은 거. 한살 더 많아서. 근데 뒤에서 엄청 막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뒤에 있다가 한 좀
올라오다 말더라고요. 이제 네. 그냥 지우고 들어갑니다 이런 지우고, 거는. 네, 지우개예요? 없다 생각하고 지우고 들어가고. 네. 그런데 같이 온 말 이제 파티 드레스라는 파티 말이 드레스라는 말이 이 말이 이게 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승 후보야 우승 후보. 그 정도. 그래. 주파 기록이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서? 얘가 중앙경마장. 얘는 지방경마장에 뛰는 말이 아니라 중앙경마장에서 중앙경마장? 21번을 뛰었던 경주마인데 지금도 중앙경마에 뛰고 근데 얘가 데뷔전은 1600 터프에서 데뷔전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1200에서 1400 단거리만 주로 뛰고 있고 1200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이 1분 10초 7. 1분 10초 7. 네, 그리고 굉장하네. 보통 1분 10초에서 11초대를 뛰고 올해는 1400만 한 3번을 뛰었는데 1분 22초대 초반에서 1분 23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록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이면 무조건 우승이죠. 무조건 우승이죠. 근데 일본이 주로가 좀 더 가볍지 않나요? 일본 조금 우리나라보다 중앙경마장 같은 가볍죠.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중앙경마장하고 지방경마장하고 기록 차이가 한 2초에서 3초 차이가 나요. 중앙경마장이 더 빨라요 기록이. 확실히 수준이 근데 중앙에서 뛰다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다른 경마장 가잖아요. 그럼 2, 3초가 느려져요.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앙경마장과 지방경마장의 기록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중앙경마장은 주로가 이게 크다고 이게. 그래서 보통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1600 같은 경우도 곡선을 한 번만 돌고 끝나고 이런 게 있는데 지방경마장은 주로가 짧다 보니까 어떤 경주는 1400m도 곡선을 2번 돌아. 2번 돌아야지. 이러다 보면 곡선을 돌다 보면 기록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은 만만한 말이 아니에요. 예, 만만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이 파티드레스의 아빠가 누구냐면 듀란달이라고 썬데이 셀러스의 아들인데 이 듀란달이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5년쯤인가 2002년 2006년 그때 사이에 뛰었던 말인데 일본의 그 지방경주 중앙경마의 지방경주 그 스프린트 스테이크스에서 2번 우승했고 마일 챔피언십 그것도 지방경주인데 거기서도 우승했던 2000년대 그 한 2000 초반 이때 일본의 대표적인 스프린터 이 파티드레스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듀란달. 모제도 보니까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의 피를 갖다 그러니까 활동 받아가지고 얘는 파티드레스는 그러니까 이 단거리에 단거리에 최적화된 경쟁력이 있는 최적화된 말인데 게다가 근데 성적은 뭐 21.5승에 3위 4번밖에 안 되지만 기록적으로 중앙경마장에서 그 정도 성적이면 지방경마장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스테이크스도 우승했던 말이니까. 엄청 센 말이네요 이거는. 얘는 후보네요.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되죠. 얘는. 아마 많이 팔리겠는데 얘가 전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경주의 그 말들의 앞선이 뭐 장난 아니잖아 지금 뭐 선행을 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 뭐 그래도 순발력을 아무리 파티드레스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외국말이 와도 그래도 우선 초반 앞선 장악은 페르드 포모레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파티드레스를 기록을 보면서 성적만 봤는데 경기 동영상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주행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행 선입이더라고요. 네, 선행 선입.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 경마 소식에 이 경주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그 경주 앞두고 분석 그걸 올릴 건데. 그때는 경주 동영상을 보고 주행 습관까지도 확실하게 거기다가 그거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그렇죠. 있는. 예. 근데 하여튼 무시할 수 없는 그 우승 후보인데 아마 또 이제 그 예상가들을 아마 또 입에 거품 물고 아마 또 이 얘기할 수 있어요. 파티드레스에 대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그럴 수 있는 근데 뭐 작년만 해도 일본말 막 거품 물고 얘기할 때 에이 웃기지도 마라 그렇죠. 택도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품 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때 키본 아말론이 좀 팔렸어요 많이 작년에. 그럴 때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땡큐 네. 땡큐. 땡큐다 기억합니다. 땡큐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일 결의전 하면은 정말 기억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2013년도에 우리 그 왓츠 빌리지라는 말에 원정 가서 원정 가서 사성 기수가 아주 예. 아주 그냥 일본 방송이니까. 그저 예. 제가 잘 아는 일본 기자분이 또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예. 그 어떻게 보면 파티드레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정원 일본 말 중에는 가장 센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파티드레스는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겠고 부산 말들 중에서는 뭐 선행은 아마 페르드 포모로이가 나갈 거고 네. 석세스 스토리가 버티는 문제가 예. 페르드 포모레한테 요새 기복을 보여가지고 기복을 보이죠. 근데 사실 1400까지 몰라도 1200까지 무시는 못할 것 같아. 작년에도 우승했었죠 이 대회에서. 뭐 부산 주로라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는데 주로가 좀 무겁기도 했고 서울주로 나면은 선행 나가면은 뭐 몰라요. 제가 저기 복귀를 봤는데 네. 이 페르데 포모르가 직전 경주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굉장히 불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제 제 나름 비법이라서 아 비법이라서 그런. 어쨌든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뛰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석세스 스토리는 굉장히 좀 전개를 아주 최적화된 전개를 풀기도 했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선입관에서 돌아온 폭병선은 굉장히 네. 무시할 수 없는 말이라고 왜냐면 보내주고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네. 민장기 21조 마방에서 네. 석세스 스토리하고 돌아온 포경선. 무슨 후보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민장기 마방이 요즘에 잘 나가요. 예. 아주 뭐 잘하고 막길 관리도 잘하고 아주 뭐 그쪽 식구들 관리사들하고 해서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아주 그냥 분위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사실 석세스 스토리는 이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그런 유형은 아닌데 얘는 선행을 많이 했던. 선행만데 근데 얘가 중장거리형 선행마지 예, 그쵸. 단거리에서 강세를 보일 게 아닌데. 그래서 직전에서 선행을 직접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야구의 야잘잘이었죠. 야잘잘. 네.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우리나라는 경마에서는 경잘잘. 경장. 맞아요. 우리나라 거리 경마는 상관없이 잘 달리는 말이 무조건 잘 달린다. 센 말이 다 짧고 뭐 그렇지. 길고 간에 거리 불문하고. 그래도 이번 편성이 이제 만만한 편성 아니기 때문에 석세스 스토리가 석세스 뭐 스토리 최적화된 배당판을 보면 굉장히 혼전으로 나올 거예요. 혼전으로 뭐 최저 배당도 한 8배 이상 나올 텐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부산말 중에서는 그래도 페르디노 포모로이가 조금 더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은 돌아온 폭병선인데 물론 도라프에서는 좋아하긴 하는데.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장 가능성 잠재적인 기대치가 있으니까 수말이죠. 순말이죠. 4살짜리 순말인데 돌아온 포경선. 서울말 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좀 제가 이걸 안 말로 알고 있었죠. 수말로 돼 있네요. 포경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경선. 서울말 중에서는 뭐 역시 최강실러. 최강실러. 최강실러가 기록으로도 우리나라에서 1200 네. 제일 빠르다. 1분 11초 플랫. 1분 11초 플랫. 그러니까 부상 당하기 전에는 뭐 압도적인 명실상부한 최강자였는데 단거리 부상 휴양 갔다 와서 약간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다시. 아니 그리고 최강실러 같은 경우는 이 마방에서 얘를 참 이상하게 썼어. 장거리를 왜 내보내는지. 막 1800에도 내보내고. 그렇지. 뭐. 한참 좋을 때 원정도 가고 그랬는데 또 이 마방은 원정 안 보내잖아. 그렇지. 이 말로 지용훈 아끼는 두개사 마방은 원더볼트도 그랬고 최강실러도 그렇고 말을 참 그렇지. 아끼다 똥되는 경우가 아끼다 똥되는 경우. 말을 너무 사랑하셔서. 네, 근데 최강실러도 참 아쉬운 말인데 어느덧 나이는 6세가 됐고 그렇지만 얘가 아직까지 그래도 경쟁력은 있지. 전개가 자유롭잖아. 따라가도 되는 말이니까. 1200이라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태훈 기수가 이거 타고서 뒤에서 날라오면서 그냥 세레머니 봤어? 와 너무 좋아하던데 김태훈이가. 너무 좋아서 세레머니 아주 너무. 여기 원더볼트도 나오는구나. 원더볼트 나오지. 안타까움이 많은 말입니다. 원더볼트는 단거리만 아닌데 예전에 전성기 때는 막 와츠빌리지하고 저 네. 누구지 안말 하나 있었는데 그 안말 뉴욕 블루. 아니 안말 서울의 안말 서울에? 빨랐던 거 그 비싸게 사온 말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잉 토퀸 플라이 토퀸 그 원더볼트 전성기 1200에서 그 우승했죠. 플라이 토퀸하고 와츠빌리지를 신발 신차로 예. 까버렸잖아.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00 단거리에서 1200을 주종목으로 뛰는 말들을 신마신차로 깨버렸다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런 교류 경주에서도 나와가지고 2등 2등 한 번 했죠. 2등. 예, 뉴욕 블루 원더볼트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외국말 상대로 제일 잘 뛰었던 기억이 근데 있어요. 얘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7살이고 요즘은 최근에는 옛날 뭐 같지 않아서 좀 성적이 그런데 너무 안 좋았었죠. 또 서로서 관심 끌 만한 말은 최강자. 최강자? 최강자 같은 경우는 얘가 마방을 옮기기 전만 해도 별 볼일 없었는데 마방 옮기고 나서 계속 연승 중이더라고요. 연승 중인데 얘도 이제 그 전형적인 스프린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부마는 그래도 옛날에 브리더스컵 스프린터 우승했던 말이지 실버 트레인이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얘도 약간의 어떤 그런 스프린터적인 어떤 그런 유전적인 영향은 받긴 받은 거지 얘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강실로한테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록상 또 전성기 때 능력으로 보면은 아직 최강자가 최강실한테는 안 되는데 최근의 모습만 보면 최강자도 점점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라 그래도 아직 얘는 지금 최고 기록이 12초 때 뛴 적이 있나 최강자가?
기록만 보면 본것 같은데. 페르디노 포모로이나 최강희 실러한테 아직은 안 되는데 뭐 모르는 거지 이거 뛰어보면 또 그리고 또 최강자가 이게 각질이 너무 이제 또 선행형으로 고착이 돼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좀 또 쉽지는 않겠지만 또 모르니까요 강마라는 게. 올웨이즈 위너는 뭐 완전 댕말인데 지웁니다. 지난번에 끝번 11번 게이트인가? 그때 오고 나서 선행 강탈하고 나서 그냥 직전에 죽더라고요. 일방명주였죠 그때. 네. 올웨이즈 그때도 아예 보지를 않았던 말인데. 오레이즈는 강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국산마 강자일 뿐이고 그리고 얘도 단거리 왜 차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승태는 왜 차고 이런데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이런다. 얘는 단거리에서 2번 우승했잖아. 그 세계 1급하고 마지막 배당대. 아유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갔나 그리고 그 경주는 얘가 들어오면 배당이잖아.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산마들 그냥 잘 뛰는 말듣기 나와서 뛴 거지. 그게 무슨 스프린트 경주야. 그렇지. 얘는 그냥 1700, 1800 이런 중거리 나가야 돼. 오히려 최고 기록도 13초대밖에 안 되잖아. 경쟁력이 없는 거야. 게이트 1번이고 선행 나가고 뭐 뭔지라도 해도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들은 진짜 스프린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장거리형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편성이면은 얘는 착순해도 못 뜨는 거지. 오리지노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팔려주면 아 땡큐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팔려. 얘가 차라리 추임말이라면 착순에 또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선행말이잖아요. 선행말이.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승으로 뽑는 말이 일단 일본 말 중에서는 파티 드레스. 그다음에 부산 말 중에서는 저는 페르디노 포모로이, 돌아온 포경선 보고 있고 저기 꽃님은 페르디노 포모로이가 그래도 뭐 선전해 주지 않아. 의견이 갈리고 나는 석세스 스토리네. 그러면 근데 부산 결과는 말 부산 말이네요. 그러면 부산 말이고 아니 최강실러 좋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최강실러. 서울에서는 최강실러, 최강실러. 최강실러지. 최강실러. 저도 서울에서 최강실러 파티 드레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록적으로만 본다면 JRA에서 뛴 말은 나는 안 봐요. JRA에서 뛰면 아무리 잘 뛰어도 중앙경 마장인데. 그러니까 중앙경마장이라도 아무리 잘 뛰어도 JRA에서 이 정도 기록 가지고 뛰었다. 너무 애국경 마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조금 약하게 봐. 개인적으로 약하게 봐요. 이번에 오히려 키모나발론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최강실러를 놓고 그냥 한번 들이대려고 그래요. 이번에 최강실러를 놓고 지금 돌아온 포경성, 페르디노 포모로이, 석세스 스토리 한 마리 중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배당은 어느 정도 나올까 이렇게 하면. 10배 이상은 나오겠죠, 무조건. 그렇죠. 최강실러. 만약에 최강실러가 들어온다면은 뭐 한 10배 안쪽 정도 되겠네요. 네. 문자 보내겠습니다. 전문 앞에. 나한테도 문자 보내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보내야죠. 나한테도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한번 응원 좀 해주고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일본 말이라고 해서 배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말이라고. 나? 그래요? 일본 말이라고 배팅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아니 족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본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 애국 배팅을 좀 애국 배팅 하는 데다가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일본 말은 보면 대체로 배당이 없어. 배당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난 배당 없는 거 안 사는데. 지난 YTN 때도 나 그 배당 때문에 샵노코를 쌍으로 놓고 샵 놓고 그다음에 클럽 조이를 뒤집어서 샀는데 물론 안 됐지. 그래도 뭐 비석종한 막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막건이네요. 그러네요. 네. 삼로커상으로 단방으로. 그러니까 일본 말은 안 사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키모 나발로는 뭐 한 인기 5위권에도 안 되겠지만 파티데스 같은 경우는 인기 1, 2위를 할 거란 말이야. 2위 정도는 하지 무조건. 2위 안쪽으로는 들 거야. 그러니까 1, 2위 이 정도 할 건데 그러면은 배당 노리면은 일단 지우고 가야지. 배당을 노리려면. 그러니까 난 이번에 좀 제발 잘 팔려줬으면 좋겠어. 파티 드레스라는 거. 내 성향상으로는 최강실러를 놓고 원더볼트나 아니면 돌아온 포경선 이런 막건을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페르디노 포모로이는 불안해. 그리고 이것도 막 초반에 경합하다가 그렇지. 지난번에 막판에 직선 와가지고 그냥 퍼져버릴 수 있어. 지난번에 퍼져서 10등했잖아. 그래서 작년에 우승하긴 했지만 그리고
들어와도 이거 배당 없어. 그럼 이제 근데 이번엔 약간 배당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지. 최근에 부진해서. 최근에 부진해서 지난번에 10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직전에 이 페르디도가 제가 배당 따라가는구나. 나는 배당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야. 배당 따라가. 배당 따라가다 망해지. 페르디도가 직전에 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전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문자 좀 알겠습니다. 문자 좀. 오늘 저 같으면 돌아온 포경선을 안정적인 한 3차가 안에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를 아마 한 복연 정도로 안정적으로 하고 앞에 가는 말 한 2마리 정도를 후착으로 달면 네. 어떻게 보면 적중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배당은 별로 없더라도. 아니 근데 그 우리 본면망에 보니까 위원 중에 1등한 사람이 그 시크릿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예요? 비밀이잖아. 뭐 그냥 뭐 아니, 왜 그 사람 닉네임 아니, 자체가 비밀이잖아 비밀. 아니 난 금요일날 깜짝 놀래 마지막 경주 550배 나왔잖아. 550배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 그걸 맞췄어.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거 8텐 들어온 거, 저 다실바하고 홀랜드하고 손잡고 들어온 거 있잖아. 야, 나는 그 아니 그 어떻게 550배를 맞추냐고 시크릿이 비밀이지? 시크릿이지?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살아왔고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전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부상정마의 괴물이 나타났다 공연망에. 일단 그분 거를 좀 참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뚝선배를 봐야 돼요. G2 경주인데. 이게 더 상금도 크고 그리고 이게 더 앞에 열려 한경주 앞에. 근데 조촐해. 맞추기도 좋아. 10마리밖에 안 돼. 왜 이게 메인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는 오히려 상금은 더 많은데 상금도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약간 약하게 느껴져. 약하게 이거는 왜냐면은 외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외국말로 나오고 그리고 이 출전마들 전력을 봐도 여기 나온 말들이 더 세. 그러니까요. 왜 상금이 근데 이제 뚝선배는 안말 경주고 이거는 아.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이게 성별 오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더 세고 일본말도 나오고 또 부산말도 나오고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메인 같지만 그리고 또 구경주 열리잖아. 그러니까 경주 그 순위상으로도 이게 메인 같아. 메인이지, 네, 메인이야. 근데 상금은 뚝선배가 더 크고 뚝선배는 뚝선배는 그레이트야. 전통이 있지. 아이고. 오래됐고. SBS 스포츠도 G3가 됐구나. 상금이 2억 2,800 순위 상금이 2등이 8,400만 원. 오 괜찮네. 10마리가 뛰네. 부산에 나온 말이 뭐죠? 3마리 나왔네요. 인디언 스타, 슈프림 매직, 골드 블루 이렇게 3마리 나오네요. 해안도 해안까지 한 나오고. 마리 더 4마리 나오네요. 뼈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원래 우승으로 뽑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 수적으로는 4대 6으로 부경이 열세지만 전력상으로는 부경이 앞서는 것 같아. 네. 이번에 팔려주는 말이 서울에서는 뭐예요? 개나리도 팔릴까요? 개나리가 조금 개나리가 많이 좀 인기를 잡아먹겠죠. 예. 가요. 예, 그다음에 히든 인디언 나오는 말 중에 실버 울프, 베어킨 트로피, 홀리데이 드림, 그다음에 마이티 잼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에서는 뭐 개나리 꽤 안 보이는데 근데 왜 개 이름을 개나리라고 지었을까? 아이, 촌스럽게. 아 개나리 나 지난번에 이거 놓고 갔다가 아주 그냥 왠지 앞에 개자가 들어가면 개가 별로 들어간- 느낌이 안 좋아. 안 들어오니까 개나리가 확 그냥 올라오더라고. 이런 개나리들. 많이 이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꽃 이름이고 해서 근데 이제 비적중할 때 이제 갑자기 개자가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 경주를 우리 꿈님이 잘 맞춰요. 그럼요. 아, 잘 맞추는데 꼭 배팅을 하면은 이상한 부진마들 오전에 하다가 나 이미 어린데가지고. 들어올 말을 알고 있는데 배팅은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오전에 좀 따놓으면 근데 배당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배당 오전에 만약에 따놓으면 오후에는 진짜 완전 엎어치기 해가지고 따따블이 될 수가 있는데. 엎어치기 해봐야 뭐 지난주 그 YTV 또 얘기하는데 그 복식 1.7배, 쌍식 1.9배인데 그 빤이 보이는 거라도 보이는 거기다가 배치가 쏘는 거잖아. 그렇다고 삼쌍을 하기에는 아유 복식도 어려운데 삼쌍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2배 안 되는 배당이 안 나오겠지. 그런 건 안 나오겠는데. 분산 되겠죠. 부산 말 중에는 인디안 스타하고 해야 이 정도가 지금 인기권이죠. 예. 슈프림 매직 같은 경우는 매직. 얘는 뭐 단거리형의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경주에서 별로 세게 안 보고 슈프림 매직은 지운다. 이렇게. 그리고 뭐 골드블루도 이게 아버지가 그 골드 알류잖아. 썬데이 썰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단거리형의 그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런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
그러니까 뭐 해야하고 인디언스타인데 인디언스타는 게이트가 안쪽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좋죠. 굉장히. 초반에 그냥 무조건 해야가 지난번에 원게이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졸전을 펼쳤어요. 부산에서. 예,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해야라는 말이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이제 복귀전이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3등 연승이 깨졌어요. 네. 계속 연승만 하던 말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해야가 경주가 되게 꼬였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잘 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직전에는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능력을 반밖에 발휘 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뛰었던 부산 내측 주로가 네. 모래 무덤이었어. 예, 저도 이제 그걸 감안해서 1번 게이트에서 해야가 앞에 나가서 모래 무덤만 파고 네. 가다가 힘을 못 썼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였으면 보통 다른 말 같았어요. 다른 말로는 우승이지. 아 그리고 네. 이 해야가 되게 비싼 말 아닌가? 예, 비싼 말값 말. 비싸다고 알고 내가 예. 그 기억나는데 한 2억 넘지 않나 이게? 얘가 이제 비싼 말인데 초반에 무슨 부상이 있고 그래서 데뷔도 거의 늦었죠. 데뷔 엄청 늦게 했는데 그 뒤로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몸값 뽑으려면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주를 만났다 이렇게 네. 또 볼 수 있고. 아마 기수는 유연망이가 유력하죠. 민장기 마방이니까. 요번에 그러고 보니까 민장기 조교사가 많이 칼을 나오죠. 박박 갈고 네. 원정으로 왔네. 저 SBS에도 2마리 내보냈고 여기도 이거 얘는 그러니까 나는 말값 비싼 말들 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상태가 좋으면 무조건 강하게 또 특히 대상에서 나오면 이런 걸 먹어줘야 빨리빨리 이 몸값 이게 투자한 게 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편성이면은 정말 열심히 타지 않을까. 그렇죠. 아직 말값 못 뽑았으니까. 예.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말까 이제 본전을 하는 거지. 이거 하나 먹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 해야. 그래서 해야를 좀 강하게 읽어주고. 예. 그리고 아니 또 사실 뭐 인디언스타는 또 누가 뭐 비빌 말 있나 초반에? 개나리 말고는 특별히 서울에서 막 그렇게 막 초반에 앞선에서 그럴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개나리 같은 경우도 얘도 그 자꾸 욕하는 것 같아. 개나리 같은 경우도 내가 배팅에서 실패해서 그런가? 딱히 단거리가 유리한 그런 경주만은 아니야 얘도 개나리도. 그래서 오히려. 얘도 뭐 보면은 중거리 그 정도 이상에서도 될지 단거리가 경쟁력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뭐 부모가 다 장거리 쪽이어도 갑자기 단거리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얘도 단거리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기록은 괜찮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 한번 얘가 순위권에서 벗어나서 막 8등인가 9등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막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순위는 그 9인가 그래도 기록은 나쁘지 않더라고. 25초 대인가 26초 대인가 뛰었던 것 같은데 1400에서. 그러니까 뭐 얘도 뭐 그렇지. 아직은 뭐 뛸 걸음이 있고 4살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축을 우리가 뭘로 볼까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가 안정적인 좀 해볼 만한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직전에 나도 사연도 있었고. 네, 나도 해야를 강력한 축으로 세웁니다. 해야를 축으로 세우고. 그럼 배팅할 때 나는 뭘 배팅해야 되나? 해야를 또 지우고 배팅해야 되나? 해야 놓고 10배 이상짜리 찾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인디언스타 개나리 단방으로 그냥 가면은 되려나? 배당은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배당은 나오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예. 해야 놓고 인디언스타 개나리 바치고 이 정도면 딱 조촐하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경주예요. 네, 오늘 출전 정말 스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뚝선배 두 경주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경주에 나올 대상 경주라든가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네, 그렇죠. 재밌는 특별 경주를 주목되는 경주들. 네, 주목적 경주를 한 경주 정도 또는 많으면 두 경주 정도를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프리뷰. 프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죠.